안녕하세요. 약사 이장입니다. 어젯밤에 꿀잠 주무셨습니까? 제가 이 5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잠을 참 잘 자요. 어디서든지 이렇게 등만 대면 무조건 잠을 자기 때문에 피로가 빨리빨리 풀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잠을 잘 자는 제 자신에게 무척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들 상담하다 보면 잠을 못 자서 고민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요, 참 신경이 예민해요. 자, 이 신경이 예민하면 잠을 못 잔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신경이 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신경을 예민하게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경계에는요, 신경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우리 왜 제가 혈액이 우리 몸에서 맑은 물이 흘러다니는 상수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림프는 어때요? 찌꺼기가 흘러다니는 하수도다, 이제 좀 비약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혈관은 상수도, 림프관은 하수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신경계는 우리 집에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는 이 전선에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선. 지금 이 공간도 전선이 있기에 우리가 다 컴퓨터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신경계는 우리 몸의 전선이다, 전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중추신경계, 뇌하고 척수, 이렇게 올챙이 머리처럼, 이렇게 올챙이 머리와 꼬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말초신경계는 이 등을 중심으로 온몸에 팔다리로 뻗어 있죠. 자, 우리 몸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다. 뇌죠, 뇌. 우리가 알고 있는 뇌, 뭐 대뇌, 소뇌, 중간뇌, 뭐 이런 뇌라고 뇌고요. 그다음에 척수를 타고 이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이 뇌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몸에 신호를 주는 뇌신경이 있어요. 이제 뇌신경부터는 말초신경이에요. 그 등을 타고 흐르는 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말초신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 이렇게 팔다리 움직여라, 뭐 이렇게 하는 신경 있죠. 내 마음대로 느끼는 신경은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신경이 있어요. 뭐 심장 뛰어 한다고 심장이 뛰나요? 아니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알아서, 신경들이 알아서 우리를 조절하는 신경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죠. 근데 이 잠은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영역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다양한 신경계가 존재한다는 거 되게 신기하죠? 자, 그런데 제가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60조 개가 넘는 세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세포의 모양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간세포, 유세포, 장세포, 세포들은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심지어 암세포도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모든 세포하고 다른 세포가 있단 말이죠. 바로 신경세포입니다. 자, 신경세포 모양을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진짜 전선처럼 생겼죠?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저 신경세포는 말미잘같이 생긴 데다가 이렇게 전선처럼 뭐가 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신경세포는 우리 다른 세포하고 전혀 모양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하는 일도 전혀 다르답니다.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신경세포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신경세포는요, 돌기가 있어요. 신호를 받는 돌기. 마치 그 전기 탑처럼요. 산에 가면은 탑이 있잖아요. 전기 이렇게 수신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경세포에서 정보를 전달받는 데를 수상돌기라고 하고요. 정보를 내보내는 데를 축삭돌기라고 해요. 근데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상돌기가 축삭돌기가 되기도 하고, 축삭돌기가 수상돌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앞에 그 신경세포하고 뒤에 신경세포가 서로 주고받는 그 공간 있죠. 신경 전달 물질이 딱 나와서 앞에서 나와서 뒤에서 딱 받을 때 그 공간을 시냅스라고 해요. 네, 시냅스. 이 시냅스가 건강해야 신경세포들이 제대로 신경 전달 물질을 주고받고 하거든요. 이 시냅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속해 있는 약사회 동아리 이름이 시냅스예요. 약사들이 시냅스 같은 존재가 되자 해가지고 동아리 이름을 시냅스로 지었답니다. 자, 이렇게 신경세포가 정보 전달을 할 때 이렇게 쭉 나가는 이 전선 같은 거 있죠. 이 전선 같은 거를 이 미엘린 수초가 싸고 있어요. 미엘린이라는 뭐라고 그럴까? 전기를 싸고 있는 전선이죠, 전선. 미엘린 수초를 전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전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습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습관이라는 게 바로 이 미엘린 수초를 두껍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걱정을 하는 미엘린 수초가 계속 두껍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면 감사를 하는 미엘린 수초가 계속 두껍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든 일은 습관이죠.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 작심 3개월이 되고 작심 3년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계속 습관을 만든다 보면 그 분야에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 습관이 사실은 뇌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경세포에 도움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건강해야 좋은 습관도 이제 잘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나서부터 저 역시도 내가 하는 이 모든 습관들이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당신은 이 시청자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요. 그 습관을 없애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걸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습관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습관을 만들다 보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은 그 신경세포의 미엘린 수초가 두꺼워져서 나쁜 음식은 저절로 안 먹게 되거든요. 건강한 습관 만들도록 해보세요. 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냅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경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주고받는 공간이 시냅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저 작은 정말 전선 머리카락보다도 정말 가늘고 가는 이 신경세포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칼슘은 수축을 시켜요. 우리가 근육을 수축시킬 때도 칼슘이 필요한데요. 이 신경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주고받을 때도 칼슘이 있어야 돼요. 왜? 칼슘은 뭔가를 쥐어짜거든요. 이렇게 수축시킨다고 하죠. 쥐어짜야 톡 나가죠. 우리 그 강낭콩 같은 거 깔 때 우리가 힘을 줘야 강낭콩이 톡 튀어나가듯이 칼슘은 이렇게 뭔가를 톡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칼슘이나 이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충분해야 이 신경세포 정보 전달이 잘 된답니다. 어쨌든 신경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려면 칼슘이 필요하고요. 칼슘이 쥐어짜면 우리에게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탁 나오고 그러면은 뒤에 있는 신경세포가 그거를 딱 받아서 전기적 신호로 바꿔가지고 미엘린 수초를 통해서 쭉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에서 서로 주고받으면 그 미엘린 수초를 통해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를 전기 신호가 시작됐다. 뭐 조금 어려운 말로 탈분국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신경 정보 전달 물질에 이상이 와서 질병이 생겼을 때 쓰는 약들이 다 이런 거예요. 칼슘의 뭐 흡수를 막거나 칼슘의 분비를 막거나 나트륨의
흡수를 막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 나트륨이나 칼슘의 양을 조절을 하면서 신경 정보 전달 물질을 조절한답니다. 알고 보면 참 별게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떤 한 가지 원칙에 의해서 몸이 계속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신경세포는요, 인지질로 둘러싸여 있어요. 인지질이 뭐냐면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세포는 60조 개의 세포라고 했잖아요. 이 60조 개의 세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하나 독립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독립을 하려면 경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포의 경계를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세포막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 뇌가 아닌 뇌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들은 세포막에 뇌세포하고 일반 세포하고 세포막이 좀 달라요. 뇌세포의 인지질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포막, 뇌세포의 인지질이 건강해야 정보 전달이 잘 돼요. 만약에 인지질이 무너져 있다면 정보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인지질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 그림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세포는요, 신경세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인지질도 많겠죠. 그래서 뇌는 어떻게 보면 기름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면 크게 중추신경, 뇌를 중심으로 척수까지 중추신경계하고 손발로 뻗어나가는 말초신경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초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 전달물이 있고요. 이 중추신경에는 크게 도파민, 세로토닌, 감마 아미노 낙산, 감마 아미노 부티릭 액시드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이제 다 알아서 우리가 뭐 힘들잖아요. 너무 많이 알아도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재료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 필요에 의하면 몸에서 합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대부분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잘 먹어라, 잘 먹어라, 단백질 먹어라 이 소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 아미노산에도 종류가 많은데요. 그중에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이 세로토닌은 많이 아시죠? 햇볕을 봤을 때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원료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를 잠을 자게 하는 물질이죠. 근데 이 물질이 결국엔 단백질에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햇볕을 아무리 많이 봐도 단백질 섭취량이 적다면 세로토닌은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식사를 잘 못 하시는 분들도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작은 입자예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효소에 의해서 작게 잘라져서 아미노산으로 잘라져야 몸에 흡수가 됩니다. 즉,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잠을 잘 못 자겠죠. 왜? 단백질 소화가 안 되면 아미노산이 흡수가 안 돼서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이 잘 안 만들어지겠죠.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이 교감신경이 흥분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걸 성취하고자 열심히 할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것도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집니다. 티로신 이전에 또 페닐알라닌이 있죠. 근데 우리는 티로신이 훨씬 익숙할 거예요. 트립토판, 티로신. 그리고 글라이신이라는 물질이 또 있어야 잠을 잘 자거든요. 이 글라이신이라는 물질이 신경세포의 흥분을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또 가바라는 물질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많이 상품화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이 가바라는 물질도 결국에는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가바는 사실은 글루탐산이 전구물질이에요. 즉 글루탐산이 있어야 가바가 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잠을 자려면 이 가바라는 물질이 좀 많아야 되고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히스타민이라는 물질도 결국에는 단백질,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우리 몸을 차분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 물질들이 한쪽만 너무 많으면 너무 흥분을 할 것이고 한쪽만 너무 많으면 아무 의욕이 없고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흥분성 물질과 억제성 물질,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잠을 자려면 가바라는 물질이나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몸에 저녁에 잘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이게 잘 안 되고 뭐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다거나 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으면 흥분이 되어 있으니까 잠이 잘 안 오겠죠. 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아도 잠이 잘 안 와요.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안 맞았을 때 생기는 이 정신적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표를 가져왔는데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적당히 있을 때 우리가 성취 욕구가 생겨서 사는 게 재밌는데요. 이게 너무 많으면 정신분열증, 조증, 간질,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가 그 전기 합선되듯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죠. 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너무나 적게 되면은요, 정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파킨슨병이라는 좀 노후에 굉장히 힘든 그런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으면 너무 흥분을 해요. 그래서 조증이라고 하고 또 이게 또 안 나오면은 너무 의욕이 없이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그래요. 세로토닌도 햇볕 보면 생기는 물질이라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너무 과다해도 안 돼요. 너무 많으면 이제 수면 과다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너무 적으면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오히려 잠이 안 오는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당히 있어야 되겠죠. 또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 이제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자, 가바라는 물질이 부족하면은 매우 불안해서 또 불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 이 전선 같은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엑셀에 비유를 한다면 우리를 억제시키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브레이크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엑셀과 브레이크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으로 자동차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잖아요. 근데 엑셀과 이 브레이크를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엑셀과 브레이크는 자율신경,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멈춰! 하란다고 멈추는 게 아니고 달려! 한다고 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몸에 좋은 기운을 주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러면 알아서 엑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엑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요즘 이거를 자율주행이라고 하나요? 자율주행? 엑셀과 브레이크를 이렇게 마치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알아서 한 바퀴씩 딱 돌잖아요. 알아서 이렇게 자율적 우리가 태양 보고 너무 추우니까 빛을 더 줘 한다고 빛을 더 주는 거 아니고 지구 보고 너무 추우니까 한 바퀴 더 돌아 한다고 도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서 태양이 지구를 돌고 지구를 달이 돌고 이게 순리대로 딱딱 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엑셀과 브레이크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과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순리대로 알아서 돌을 때 그 궤도에 있을 때 우리는 잠을 잘 자고 해가 뜨면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 엑셀과 브레이크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엑셀이 너무 강하다거나 브레이크가 너무 강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잔다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무기력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엑셀과 브레이크를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잠은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고 싶다면, 꿀잠을 자고 싶다면 코티솔과 멜라토닌과 가바에 좀 어려운데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코티솔, 멜라토닌, 이 가바, 이 세 가지 이 물질의 균형을 찾아야 꿀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코티솔과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코티솔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생존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존 호르몬. 자, 코티솔이 과다한다는 거는 살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한다는 거고, 자, 코티솔 사느냐 죽느냐, 흥분, 뭐 엑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막 그렇게 되면 코티솔이 많아진다는 건 살아야 되니까 계속 에너지를 쓴다? 에너지를 쓴다는 게 뭐예요? 계속 열을 낸다는 거죠. 열을 낸다는 거예요. 코티솔이 많아진다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열이 난다는 거예요. 자, 열이 난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동차를 전주에서 서울까지 간다고,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반드시 휴게실에서 한 번씩 세워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본네트가 과열이 돼요. 본네트가 과열이 되고, 운전하는 사람도 휴게실마다 서서 화장실을 한 번씩 가서 열을 빼줘야 돼요. 소변은 열을 빼는 거라고 그랬죠. 사람도 열을 빼고 자동차도 열을 빼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고 그러면 어때요? 쉬지 않고 막 달리죠? 그러면 사람도 열이 안 빠지고 자동차도 열이 안 빠져요. 이러면 궤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순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균형이 깨져서 불면이 오고, 이제 불면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가속화되는 거죠. 즉, 코티솔이 과다하면은요, 몸이 뜨거워지고요. 이 코티솔이 과다하면 세로토닌이라는 낮에 만들어 놓은 물질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로 전환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코티솔이 계속 열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열을 내리는 호르몬이거든요. 열이 좀 꺼져야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멜라토닌의 특성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 멜라토닌이 나오면 우리 몸에 열이 꺼지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 계속 스트레스 상황이면 열이 안 꺼지잖아요. 잠이 올 수가 없죠. 즉, 코티솔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안 돼서 잠이 들기가 힘들죠. 근데 이 코티솔이 과다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이 많기 때문에 이 열이 뭐 이렇게 체온계로 쟀을 때 뭐 38도, 39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 엔진 열이에요. 자체에서 나오는 내부열, 신부열이라고 하던 그 열인데, 열은 이제 위로 가니까 뇌가 이제 막 뜨겁다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동차의 본네트가 뜨겁듯이. 이게 뜨거우면 잠들기가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인면장애라고 해요. 잠이 들기 어렵다. 인면장애죠. 근데 이렇게 계속 자동차를 과하게 달리다 보면은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을 넣을 새도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하면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죠.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도 영원히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요. 계속 쓰다 보면 코티솔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 코티솔 고갈이 온단 말이에요. 코티솔이 고갈이 되면 이번에는요, 인면장애뿐만이 아니라 숙면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다 깬다는 거죠. 깊은 잠을 못 자요. 왜 그러냐면 코티솔이 적당히 있어야 뇌에 혈당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일을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해요? 청소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깨끗이 청소하고 복구시키고, 또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 없애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활동을 밤에 해요. 왜 우리 다 잠든 후에 경찰이나 경비원 분들이 순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잠을 잘 때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뇌가 저혈당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잔다고 뇌도 자면 안 되죠. 뇌는 우리가 자도 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이 일정하게 공급을 돼야 돼요. 뇌는 혈당을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물론 뭐 급한 상황에서는 지방도 에너지를 쓰지만 뇌는 일단 혈당을 에너지로 쓰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혈당을 유지하려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일정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낮에 스트레스 받고
뭐 과로하고 잘 못 먹고 이런 일들이 몇 날 며칠 계속이 되다 보면 코티솔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밤에 코티솔이 못 나오니까 이 뇌가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다 깨요.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막 태어나면은요, 잠을 엄청 많이 자잖아요. 하루 종일 자잖아요. 청소년기에. 저도 청소년기에 비해서 지금, 엄청 잠이 줄은 거예요. 그때는 진짜 자려고 태어났냐. 별명이 또자였어요, 또자. 너 또 자냐? 할 정도로 맨날 잠만 잤단 말이에요. 청소년기에. 근데 이렇게 잠순이었던 저도 나이가 드니까 잠이 준단 말이에요. 왜? 혈액이 부족해져요. 청소년 때는 막 커야 되니까 혈액이 콱콱콱콱 나오지만 저 역시도 이제 50이 넘고 갱년기가 다 되고 이렇게 되니까 혈액을 만드는 능력이 줄어들잖아요. 잠을 잘 자려면 뇌에 송가체라고 있어요. 이 송가체에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송가체에 혈액이 충분하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또 뇌가 우리 몸을 청소를 하려면 뇌척수액이라고 있어요. 아까 중추신경, 뇌척수 있죠. 뇌척수 여기에 뇌척수액이 흐른단 말이에요. 이 뇌척수액이 결국 뭐 혈액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이니까 이 물이 가득해야 청소를 잘할 수 있고 청소를 잘하려면 우리를 푹 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충분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혈액이 부족해지면 기운이 없으니까 일찍 잠이 들어요. 에너지가 톡 떨어져서 초저녁에 9시 뉴스 못 보고 잠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을 재울 혈액이 부족하니까 새벽에 또 깨요. 그래서 잠이 적어지는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잠이 많이 줄었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근데 저는 잠이 주니까 좀 좋더라고요. 젊어서 너무 잠 때문에 못한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와.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와.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피곤하다, 에너지를 많이 썼다. 잠을 자려면 혈액이 필요해요. 이 잠을 자는 게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뇌세포가 하는 일이거든요. 뇌세포가 잠을 잘 수 있게 전기를 끄고 신경 전달 물질을 교체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혈액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코티솔이 과다하면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잘 못 자요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잠들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잠은 드는데 그래도 잠은 드는데 새벽에 너무 일찍 깨요 하시는 분도 있고 잠들기도 어렵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잔 것 같지도 않아요.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코티솔이 부족하면 자다 깨다 하는 데다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코티솔이 또 아침에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코티솔이 바닥이 나서 아침에 코티솔이 안 나오니까 코티솔이 나와줘야 아침에 발딱 잠이 깨는데 못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 힘듦이 있죠. 그래서 이 코티솔 관리가 첫 번째입니다. 이 코티솔 관리가 스트레스 관리죠. 제가 이 코티솔 관리에 대해서 전 영상에 많이 말씀드려놨으니까 꼭 찾아서 보십시오.